저희 이 사업에서 세 번째 프로그램이죠. 그 리딩 기업 패키지 지원에 대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뭐 조금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서 자체가 이제 파트 1이 있고 파트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신청서를 보시고 계시지만, 이쪽에 운영계획서 1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이 있다는 건 뒤에 2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리딩 기업 육성 패키지 지원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프로그램명 이렇게 집어주시면 되겠고, 이제 기업 간 이제 협력 주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게 좀 뭐 잘못 들어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형식이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받아보시는 거에는 이게 뭐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실무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그, 기업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뭔가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기업전 사업들은 이제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수행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2020년 8월 1일부터 해서 2023년 4월 30일 이렇게 좀 돼 있죠.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기간 동안 이렇게 뭐 3년 가까이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3년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해년도 수행 기간은 이제 이렇게 4월 30일까지 이렇게 좀 되는데, 실제 4월 30일까지 하시게 되게 되면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을, 저희가 내는 보고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이제 뭐한 3월 말 정도, 아니면 2월 말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어차피 이 수행 기간을 지금 6개월로 해놨거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6개월을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 자부담금, 이제 합계 금액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기업명, 요거는 이제 뭐 다 적을 수 있으시죠. 주관 기업만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협력 기업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잘못 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걸 3년 동안 지원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1차년도에는 이제 또 시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그 2차년도 같은 경우는 마케팅 하면서 뭐 인증을 하겠다든지, 3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내 2차년도 했다 보면 해외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확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1차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제품을 제작을 1차적으로 하고, 2차년도에는 마케팅을 했어요. 했더니 뭐 좀 어느 정도 사업화가 되는데, 좀 분야를 좀 더, 모델을 좀 더 뭐 확충하거나 확대되겠다 그러게 되면 여기도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제품을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1차년도에 뭐 필요한 기술을 좀 확보를 한다든지, 그 다음 2차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을 제작한다든지, 1차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몰드를 만들고, 선체까지 완성을 다 하는 단계, 마케팅이 들어가는 단계, 이렇게 또 할 수가 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기관 내외 지원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다음 담당 PM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공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PM은 저희가 지정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기록을 저희가 하게 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원 기관에 대해서 전문가 분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만약에 외부 전문가 필요하다면 여기다 적으시고 지원받을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계속 설명을 이제 해드리는데, 저희가 이걸 이제 3번, 공고상에 보게 되면 3번 이제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그 1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번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왜냐면 거기 안에 이런 내용들 다 설명이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복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게 운영계획서 이제 첫 번째인데, 이제 기업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제 기업이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 언제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주력 제품이 뭐고, 수산내적 기업 분야에 대해서 그간의 이제 기업의 활동 상황, 저 수상하신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내용들을 이렇게 다 하시면 되시죠.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사업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좀 하시면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꼭 성장만 있겠습니까? 그냥 성장했다가 또 그 기업이 좀 축소가 되고 이런 과정들도 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기업이 이제 계속 성장을 하다가 쭉 성장을 하다가 이게 좀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성장하다가 내려가는데 이 원인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다시 올려보겠다라는 이런 계획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좀 적어주시면 무조건 좋은 내용만 적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공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에 대한 우수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기술이 동종업체 대비해서 해외 업체 수준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우수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을 좀 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무슨 내용 기술이라는 내용이 없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마케팅 채널 및 역량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대리점을 확보하고 있다든지 어떻게 해서 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사업화 쪽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채널뿐만이 아니라 이제 역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외 전문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뭐 부서라든지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영향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이 좀 적어주시면은 이게 나중에 평가를 하실 때 그런 내용들이 다들 참조가 좀 되실 거고요. 지금 현재 뭐 크기가 이렇게 뭐 페이지에 뭐 3번에서 뭐 5번까지 이렇게 한 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만 적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뭐더 많아지겠죠.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꼭 여기 딱 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충분한 내용들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어떤 경영하고 혁신 역량에 대해 가지고 좀 이게 일반적인 R&D 사업 계획서보다 이런 내용을 좀 적기가 사실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고민을 해서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조직이 혁신할 수 있는 구성이 좀 되는지, 예, 특히나 이게 아무리 그 조건이 맞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뭐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 좀 적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거의 직원들도 이제 최소한 이제 8명에서 10명 이상 정도, 이 정도 되는 데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게 좀, 이런 그 메뉴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기업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쟁 우위 요소를 좀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들 잘 사실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앞에 있던 비즈니스 성장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네요. 이제 안 좋은 얘기는 적도록 안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도 조금 적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우리 잘하는데 이런 거 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게 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 잘하는데 어떤 건 못하고 어떤 건 못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얘를 좀 프로그램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항상 뭔가 이제 그 증빙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게 있으시면은 이제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대리점 계약 있으면 계약 사진, 그다음에 뭐 해외 채널 쪽이면은 그 제품 공급에 대해서 뭐 해가 체계라는 어떤 사진 이런 거 넣으시면 되고 참고가 될 만한 거는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에 있는지 경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특허 이런 내용들도 여기 들어가겠죠. 우리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바깥에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좀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산 레저 기부에 대한 그 사업화 역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성장 프로파일에도 이렇게 적어 놨겠는데, 여기는 좀 더 이제 제품의 사양이라든지 경쟁력에 대한 부분도 적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품명, 사진, 그 다음에 여기 제품 사용의 경쟁력, 그 다음에 뭐 여기 첫 줄에는 사용이 될 것이고 밑에는 경쟁력에 대한 요소가 좀 되겠죠. 생산 대수를 몇 대 정도, 이 제품을 몇 대 생산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거 이게 국내에다가 국외에다가 얼마에다 팔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약간 뭐 기업의 기밀에 대한 부분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저희가 이 데이터가 뭐 외부로 나간다든지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좀 자세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실제 우리 저 수상레저기구 분야에 대해서 제품을 계속 많이 개발을 하시고 뭐 그다음에 뭐 파생 상품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세요. 실제 뭐 우리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특정 모델에 대해 가지고 대량으로 이렇게 아, 뭐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대량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물품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용품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까지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보게 되면은 제품명으로 이제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타마란 파워 카타마란인데 뭐 용도를 좀 다르게 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진 주시고 생산 대수는 이제 똑같이 한 대라면 한 대씩 이렇게 좀 주시면 그림을 이제 비슷한 사진을 이렇게 좀 주시면은 이게 또 뭐 파생 상품이구나.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여쭤보실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한 대씩 이렇게 했어요? 하시면은 이거 맨 위에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밑에 세 개 이렇게 응용해서 판매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매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뭐 여기는 뭐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근데 수상레저 기구에 대한 부분도 사업에 영향 주셔야 돼요. 여기 뭐 관공선 뭐 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페트롤보트라든지 그다음에 파일럿보트라든지 이런 것들 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상 레저 기구에 대한 사업화 역량을 저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계해가지고 총 몇 모델을 이렇게 만약에 여기 뭐 5개가 올라갔다면 5개 모델이 되겠죠. 이렇게 총 생산 대수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국내 판매, 국내 판매 계획 이렇게 해서 합산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업이 반드시 이거를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 여기도 역시 반드시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기업 차원의 본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를 반드시 포함할 것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뭐 1번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설명할 때 이거에 대해서 뭐 잘못된 예시도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또 뭐 말씀드리게 되네요. 어쨌든 산업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적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차원의 어,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는 거 이걸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 및 성장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3번에 목표 및 연차별 추진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이 내용이 이제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맨 앞쪽에 보시면 여기 연차별 추진 내용하고 사실상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러프하게 작성했다 그러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뭐다 이렇게 뭐 어떤 모델에 대해서 시장 개척에 대한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해외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너무 두지무질하니까 뭐 유럽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서 목표가 뚜렷이 뭐다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서 최종 목표에다가 뭐그 30피트급 뭐 이렇게 그래서 뭐 파워 카타마란 개발 이거는 최종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품 개발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제품을 개발을 해서 사업화를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전체적인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세부적으로 이제 하겠죠. 여기는 이제 무슨 제품을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목표가 좀 들어갈 수가 있고, 2차년도에는 또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어, 마케팅 미디어 확보하고 뭐 채널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제 마케팅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할 거고, 그다음에 마케팅 채널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할 거다. 대대미 직전 계약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는 거죠. 아마 지금까지 대부분이 이렇게 기업 지원 사업을 여러 기업체들이 해보셨지만 이런 형식을 적은 건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3년간 연차별로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물론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런 연차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계획을 쓴 적은 있어요. 쓴 적은 있긴 한데 그때 당시 좀 기억을 해보게 되면 기업체에서 좀 적기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서로 우리 전담 인력들하고 사전 컨설팅 통해 가지고 많이 얘기를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좀 얘기를 좀 하려다 보면 좀 정리가 좀 되세요. 역시.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말도 해줄 테니까 좀 적어주시면 안 되냐고. 진짜 더 이상 이제 저는 이런 거 적어드리는 거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예. 적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계속 코치를 해주는 게 낫겠다는 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굉장히 잘 적으셔야 돼요. 예. 3년 동안 뭘 할지. 예. 그다음에 연차별 성장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져갈지, 특허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호보수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하시면 좀 되고요. 뭐 특허 관련이 없다 그러면 특허는 뭐 적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것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추정하셔서 다른 것도 적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게 수상레저 기구 거점화 중심으로서의 기업의 역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약간 어렵게 좀 되어 있는데 수상레저 기구 거점화에 대한 내용들은 뭐 공고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협동체라고 그렇게 뭐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나중에 협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리더로서의 좀 어떤 기업체 역할을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좀 되어 있습니다. 리딩 기업으로서의 업계 기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 중소기업 중기부에서 좀 이 프로그램을 사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줄 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도적으로 나가는 기업체가 좀 뒤에서 따라오는 기업체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들, 그렇게 내용들을 이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수상레저 기구의 지역 거점화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기여를 하겠다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패키지 지원을 받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점화에 대한 이제 구성을 하는 멤버로서 들어와 주셔야 되는 어떤 그런 형태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기부에서 좀 상당히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들어가게 좀 된 거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딩 기업으로서 이제 기업 역할, 기업 내용에 대해서 좀 적으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우리가 이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화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돈 본보기가 됐다 이런 내용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업계에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만으로도 뭐 도움이 된다 이런 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냥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업계에다가 뭘 좀 내놓을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파트 2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앞서 이제 설명을 드린, 뭐 앞서 설명드린 건 아니죠. 별도 파일로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해서 공부문하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영상을 올릴 계획이라서 첫 번째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그 내용하고 참가자부터 해서 쭉 그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조를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리딩 기업 육성 패키지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서 예산도 많고, 그리고 대부분 업체분들이 공고문을 보고, 여기 예산이 많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걸 파일을 아마 열어보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거를 또,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여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렇게 녹화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이틀째, 되는 날이고요. 예. 그래서 어제 했던 내용들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내용 및 참가자 부분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당해년도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일정에 되어 있죠. 이게 수행 기업 또는 뭐 지원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관 기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주관 기간이면은 기업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업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컨설턴트 뭐 이렇게 좀 지원 전문가가 있다. 그 다음에 지원 전문가는 이제 앞서 신청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연구원 내부의 기관에 필수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별도 전문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전문가에 대한 부분들 홍길동이라면 이렇게 적고 이분이 해주실 내용들 뭐 자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죠? 또 자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적어주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운영 내용 안에 기업이 이제 단계별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기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일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공고상에 보시면 6개월이라고 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보름 단위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간은 또 준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도 잘 계획을 해서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을 앞당겨서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워놨다가 이 프로그램이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 이제 여유가 생기죠. 일단 기업 내부에 있는 일들을 먼저 좀 처리를 하고 얘가 이제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곤란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 사업을 이제 운영하면서 보게 되는 기업체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한두 개 업체 정도는 전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매진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기업의 전체적인 추진 일정 속에서 이게 필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진행이 되는 것들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원 전문가제 미지정 시 땡땡땡 동그라미를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이제 앞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가볼까요? 가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지원 이제 이게 지원 기관 외의 전문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게 선택이 지정하실 분이 없다. 근데 대신 뭐 지원을 받아야 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동그라미 이렇게 3개 여기 밑에 있네요. 이렇게 카피를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이름하고 뭐 직위는 또 아시면 적게 될 거고요. 뭐 좀 모르시니까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네요. 이름, 성명에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진행 단계별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작성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 설계, 선체 제작, 엔진 탑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크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자세하게 세부 공정들을 풀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해년도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기업 측에 프로그램 추진 담당자를 이제 표기를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관기관 쪽에 회사명, 소속, 그다음에 뭐 연락처, 그다음에 이분이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홍길동 이분이 이 프로그램에서 할 역할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기업 뭐 A라는 기업에서 뭐 설계를 한다, 뭐 기본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의 업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 프로그램 수행하는 역할 쪽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설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은 참가하는 기업에는 설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설계를 이게 안 하시게 되는 것처럼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제 만약에 설계를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뭐 외부의 업체한테 설계를 좀 맡기겠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뭐 설계를 결과를 좀 관리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겠죠. 어쨌든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들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이 신청서를 전체 받아보게 되고 나중에 현장에 가게 되게 되면 뭐 이름은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실무자를 제외하고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뭐 회사 내 직원들 간에 좀 소통을 하셔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저희가 현장 실태 조사를 이제 나가게 됩니다. 뭐 실태 조사라기보다는 이제 현장 모니터링이죠. 모니터링 나가면은 이번에는 맨 첫 번째 모니터링 나갔을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을 다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좀 그렇게 좀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지원기관에 대한 뭐 전문가, 지원기관에 대한 전문가는 이제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서조선, 연구원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제 뭐 폰트가 조금 다르네요. 네.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9폰트가 되고 여기 8폰트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양식을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받아보시는 거는 이게 폰트가 9폰트로 이렇게 사이즈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파랗게 당구장 이렇게 표시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들은 이 내용을 이제 작성을 다 하고 나면은 이 부분은 다 지우셔야 됩니다. 남겨놓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지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 측, 뭐 이렇게 프로그램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 이제 표기한다 이런 부분들도 따로 지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프로그램 운영 목표 및 성과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운영 목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제품적 달성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율적 달성 목표, 그다음에 경제적 달성 목표 이렇게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품적 이제 달성 목표는 제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됐을 때 여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물론 이제 제품적 안에 보게 되면은
제품에 딸려 있는 이제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 어, 첫 해에 뭐 예를 들어서 이미 뭐 만들어져 있는 도면이 있다든지 그런 걸 이제 뭐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게 되면 이제 인증활동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겠죠. 예. 아마 대부분 분들이 첫 해에 아마 제품에 대한 부분들, 제품 제작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항목을 보시면은 이제 뭐 제품의 규모입니다. 음, 이제 뭐 길이나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제품의 특징적인 외부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가게 되겠고요. 모든 것들이 이제 단위가 들어갑니다. 단위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게 그 뒤에 이렇게 현재 수준이라든지 달성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숫자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량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단위는 이제 뭐 미터가 될 수도 있고, 뭐 피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노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킬로미터 퍼 아워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매딘승 이런 것들도 이건 기능이 들어가겠네요. 기능 안에 보게 되면 이제 뭐 매딘승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품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들, 인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늘어놓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제품이 갖춰야 될 모습,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량적으로 정의를 해서 풀어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항목 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 항목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좀 적으시면 되고요. 합산은 이제 10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적 달성 목표의 항목들을 설정하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성능이다 그러게 되면 성능에 대한 항목 비중이 좀 높아지겠죠. 네, 그 다음에 요렇게 세 개가 하나로 이렇게 좀 묶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속도를 좀 보셔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수준은 이제 우리 회사의 현재 수준입니다.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 예를 들어서 그 비슷한 제품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뭐 적시겠죠. 35노트, 30노트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에 대한 수준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경쟁은 한 40 정도, 40노트 정도 속도가 나고 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이제 미국에 있는 모 회사가 될 수가 있겠죠. 이 회사, 회사명 정확하게 이제 주셔야 됩니다. A사, B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미국 요트 이상하긴 하네요. 이렇게 회사 이름을 명확하게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달성 목표 수준은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달성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지금 40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30인데, 이 과제를 통해서, 40까지 이렇게 증가를 시키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꼭 그 40이 아니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35 정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제 35 단계까지만 이렇게 가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 확인 및 측정 방법입니다. 이제 요거는 그 통상적으로 이 내용에는 이제 그 공인인증서로 보통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저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검사를 받게 되면 제품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뭐 속도, 그다음에 내진승인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근데 보시면 이제 기능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별도로 기재를 하셔야 되고, 기능이라든지 품질을 또 외부에 별도로 이제 돈을 들이고 해서 입회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별도의 또 비용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 지원기관의 어떤 입회 하에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앞에서도 있지만 지원기관 이제 전문가가 있는데 이 전문가의 이제 프로그램 수행 역할에 뭐 입회 시험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게 되면 중소서 연구원의 어떤 분이 와서 입회 시험을 하겠구나 이런 내용들 또 추정을 할 수가 좀 저희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항목들은 대부분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더 있다고 하면 이렇게 칸을 이제 나누기를 하시죠. 나누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밑에다가 또 추가를 이렇게 좀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로 적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뭐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슨 기능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장수 기능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위 같은 경우는 그냥 유무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단위는 없고 프로테지는 있겠죠. 현재 수준은 없다. 해외는 있다. 우리가 우리 목표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쪽에는 추가 제시할 내용에 대해 가지고 혹시라도 있으시면 이렇게 좀 적으시면 되고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기술 달성 목표입니다. 이제 기술적 성과라고 이제 큰 타이틀 달고 있고 공정 개선, 품질 향상, 기술 향상,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뭐 디자인 개발 특허 출원 이렇게 여기 이 내용에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정량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뭐 10% 절감했다든지 뭐 5% 절감했다든지 이런 것들 정량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좀 좋겠고요. 그게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어떤 또 공정을 좀 개선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좀 발생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좀 적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 뭘 적으셔야 되는지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쭉 풀어놨습니다. 예시들을. 그래서 그리고 뭐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당 안 되는 내용들은 이제 내용을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정 개선에 대한 부분 항목만 하나만 해당이 됐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다 지워져야 되겠죠. 지우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이 표를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평가 회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사전 컨설팅을 했을 때 뭐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겨 두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목표 달성 여부 및 여부 확인 및 측정 방법. 요거는 공인 시험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뭐 특허 출원 같은 경우 특허 출원서라고 이제 바로 나오겠죠. 뭐 디자인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디자인 개발됐던 또 도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모델링 화면 뭐 이런 것들 모델링 결과 이런 걸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확인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측정 방법에 대한 부분이죠. 측정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만 있으면은 다음에 저희가 입회 검사 같은 거를 할 때 이런 내용들도 같이 검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되시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 목표입니다. 경제적 목표는 내용이 좀 많죠. 성과 구분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은 이제 경제적인 목표입니다. 경제적인 목표. 여기 보면 이제 내용 여기도 좀 내용이 보면 좀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저희는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매출액, 뭐 수출액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기업 지원 사업이 계속 이제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하고 기술과 관련된 이제 기업 매출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기업 지원 사업이 막 시작이 됐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성과라는 개념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실적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이제 지원하는 건 두 건인데 이제 두 건을 지원하는 게 목표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두 건을 뭐 잘 지원을 했으면 이제 잘했다 이렇게 평가되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수준보다는 이제 훨씬 더 높아졌죠. 그래서 뭔가 이제 예산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 투입을 한 거에 대해서 아웃풋이라고 해서 실적도 나와야 되고요. 또 아웃컴이라고 해가지고 성과들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수식어가 붙는 이유가 이제 사업이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의미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품이라든지 기술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기여한 매출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 분들이 여기서 이제 뭐 제품을 개발했다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게 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가지고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회사 내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되시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봐서 이거를 관련 기업 매출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될 건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추정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무슨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매출액, 예, 그 다음에 수출액 이게 얼마 정도 됐는지를 예,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제품하고 기술 관련된 매출액과 수출액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2020년 상반기 6월에서 12월 저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2021년 상반기 1월에서 4월까지 예상되는 금액을 적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뭐 성장 프로파일 쪽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런 그 항목들이 다들 그 성과 점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게 되고요. 특히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뭐 4억 원 정도 온다든지, 그래서 이쪽에서도 뭐 4억 원, 처음에는 4억 원까지 그냥 2억 원 이렇게 적어 이제 놨는데, 나중에 이제 보고서를 전체 받아보게 되면 결국에는 얘가 0이 되고, 예, 얘도 뭐 1이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뭐 이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데, 예, 너무나 이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이제 너무 과도한 걸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크게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는 입력을 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평가받을 때 다 그 질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어떻게 해서 기업 매출액이 뭐 4억, 뭐 예를 들어 2억 원이라는데 2억 원이 어떻게 해서 매출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이제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신규 고용 한 명이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뭐 고용하시나 않겠고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또 한 명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명이 고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두 명 이렇게 적어 놓고 뭐 따로 이렇게 뭐 질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취합을 해서 뭐 상반기 이제 2020년 하반기 때 어떤 성과가 나오겠느냐의 부분들 이걸 합산을 해서 저희가 고용에 대한 부분을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해 보면 얘가 이제 0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 지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업 지원 사업을 계속 업계에 좀 지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저희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켜지지 않는 어떤 기업체 분들, 좀, 뭐, 블랙리스트는 아니지만, 예, 조금 뭐 주의해서 좀 관찰을 해야 된다. 이 정도는 저희가 좀 파악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품 판매에 대한 그 수평 매출입니다. 이거는 그 제품 개발 시에만 해당하는 건데, 제품이 뭔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시제품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누구누구에게 뭐 몇 원에 판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를 직접적으로 그냥 판매를 바로 해버린 이제 케이스에 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이제 얼마를 판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설명은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직접 매출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여기 전시회라는 게 좀 들어갔죠. 그래서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얼마를 판매했으면은 전시회의 어떤 성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아마 요거는 전시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을 좀 적는 부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제품 만들어서 거의 전시회에 나갔다라고 거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내에 제작을 해서 전시회에 나가가지고 몇 대를 팔았다든지 몇 대 얼마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하고 이제 계약 체결한 부분들, 누구누구와 뭐 몇 건의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회사로부터 우리가 발주서를 받았다. 이런 내용도 적으시면 되겠고요. 국내 유통망하고 국외 유통망에 대한 이제 계약 체결입니다. 이제 뭐 대리점들이 대부분이 많이 해당되겠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 이제 대리점 계약 체결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어떤 다른 기업이라든지 어떤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쪽에 입점을 한 경우에도 이렇게 계약 체결 안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어떤 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산레저 기구를 이렇게 판매업을 계속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부품도 하시고 보트도 하시고 이런 분들 그런 사이트에 이렇게 입점을 하신 것도 이제 적으시면 좀 되겠고요. 유통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의향서 확보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떤 회사로부터 그때 어떤 구매 의향서를 우리가 좀 받겠다 이렇게 받을 것으로 성과가 예상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 예, 그런 내용들을 좀 적으면 됩니다. 이게 기본 성과 목표이기 때문에 달성된 걸 작성하는 게 아니고 달성 예정인 거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달성 시기라고 있습니다. 달성 시기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되죠. 물론 이제 요거는 20년 이제 4월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하고 계약 체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예상에 21년 그래서 한 3월 이렇게 본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국외 유통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24 기간 내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22년 3월, 4월달 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추가적인 설명들이 있죠. 나중에 이제 기업 매출액 하고 수출액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보고를 할 때 그냥 2억 계획을 했는데 2억 합해서 넣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 기여액에 대한 부분들은 세금 계산서를 같이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서 제출할 때 이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네요. 그때 확인을 하시면 좀 되실 것 같고요.
기타 사항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제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기업 측면의 그 성과 및 효과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 조금 약간 이 부분들을 이제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량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성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어떤 효과가 좀 있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 회사가 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미끄럼이 되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적으시면은 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 추진한 다음에, 우리한테 좀 남은 것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해년도 제품 및 그 성과 활성화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당해년도는 아니겠죠. 예, 제품을 만들었으면, 요 20년부터 해서 또 24년, 5개년 동안에 우리가 개를 생산할 거고, 국내 매출은 얼마를 달성할 거고,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매 대략 단가, 국내하고 국외하고 다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품이 이제 하나인 경우가 있고, 제품 두 개인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세 개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용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별로 해서 M 사이즈, L 사이즈 이렇게 두 개 하시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규격별로 해서 두 개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시에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개가 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제 판매 전략이라든지, 미디어 활용 계획이라든지, 전시회 참가, 그 다음에, 공급 및 유통 채널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통 이제 적으시는 게 그냥 홈페이지 게시, 그 다음에 국내 포토쇼 참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적으시는데, 참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성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유통 채널이 없는데, 새로운 채널을 확보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확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적으시면 되고요. 기존의 기술 및 그 제품 활용 계획입니다. 이제 이쪽에서 이제 좀 약간 얘기 드린 거하고 좀 겹치기는 한데, 요 과제를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기술이 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은 이제 제품 개발했으면 남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이제 무형적인 내용들입니다.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가지고 기술을 하게 되고요. 타 제품을 생산하는데 아마 활용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낚시 보트를 만들었는데 우리 회사가 이번에 지금까지 계속 제작해온 어떤 다른 보트들의 여기서 확보된 기술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제품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개발된 이제 제품의 후속 모델 이런 것들 이제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5피트급 뭘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20피트급을 내년에 생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 이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 쪽하고 연계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은 여기서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전부 R&D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타 활용 계획에 대해 가지고 정부하고 정책하고 이렇게 사업 연계를 한다든지 OEM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에 대해 가지고 작성하시면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이제, 저희 지원기관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이제 5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 5천만 원을, 기업체는 통장에다가 넣어드리고, 기업체에서 쓰시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 쪽에 구매라든지 이런 걸 요청하면, 저희가 구입해서 기업체에 드리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기업 지원 사업들 형태가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요. 좀 후정산이 되면은 저희가 좋을 것 같은데, 서구정산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서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운영비는 이제 주관 기업 있고, 기업명 적으시면 되고, 네, 지원비, 자부담, 이렇게 합계 비율 작성하시면 되고, 이거는 그 신청서에도 보게 되면, 표지에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이제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세부 내역에 보게 되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별표 이렇게 쳐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부담으로만 100% 쓰셔야 될 항목들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샘플 구입비, 그 다음에 시편 제작비, 그 다음에 통역비, 체재비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뭔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은 자부담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매장 개설비 이것도 이제 자부담으로 현재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 그 자부담이 아니고 그 지원비로서도 지금 현재 충분히 가능한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년도에 제품을 제작하고 2차 년도에 가서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매장에 입점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등록비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하는 비도 좀 들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적으시면은 또 인정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이 항목에 대한 이제 구성에서 실제 이 프로그램하고 해가지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접 연관이 있는 것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인정을 가급적이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전 컨설팅 때 좀 문의를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항목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게 그 재료 구입비일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용품 같은 경우는 몰드를 제작하는, 금형이죠. 그러니까 제작하는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갖다 가공을 하는 부분이라는 이런 내용들, 인증 획득 비용, 국내 안전검사라든지, C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달 계획에 보게 되면 이제 자부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료를 이제 구입을 합니다. 재료를 구입하는데 알루미늄 판재 물론 한 장씩도 살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재 가격이 금액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단위네요. 1000단위니까 지금 그래서 10만 원, 10만 원이라고 만 원이네요. 10만 원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요걸 이제 수량이 하나겠죠. 한 장만 이렇게 이렇게 그 규격은 이제 장이 되겠고요. 장인데 이제 곱하기 1m 크기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규격을.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게 되면은 얘를 이제 50 이렇게 50 이렇게는 집행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계산서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좀 부득이하게 꼭 이렇게 좀 나눠서 세금 계산서를 좀 끊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희도 이렇게 별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나눠서 좀 물론 하기도 하는데 조금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한 장짜리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희도 견적을 한 장이 원래 시중가가 지금 10만 원인데
5만 원짜리를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좀 상당히 좀 이제 좀 맞지가 않죠, 사리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생기고, 이게 한 박스인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하나로 묶어져 있으면 이런 이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지원금을 살 거면 지원금으로 이렇게 다 몰아가지고 쓰시고, 다른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자부담을 어, 이렇게 다른 것들은 뭐 자부담을 쓰시고, 연결 와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껏 이제 자부담을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 되시죠. 그 다음에 이 세부 내역에 대한 작성 방법들은 품명은 먼저 품명은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명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잡자재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예, 접착제 뭐 이렇게 하시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슨 접착제 해가지고 이 용도가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품명에서 어, 이제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뭐 확인하기 정확하게 좀 어렵다 그러게 되면 이제 규격에서 약간 좀 표현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고 판재가 뭐 그 1m 곱하기 1m 이렇게 규격이 정확한 사이즈에 대한 부분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좀 작성을 해 주셔야 또 저희가 이걸 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거를 조사를 별도로 조사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드리겠지만 요거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를 낼 때 실제 뭐 이렇게 해서 발주를 다 내버립니다. 분명히 뭐고 규격이 뭐고 단가가 뭐고 수량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발주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나는 알코아 제품을 뭐 원했는데 뭐 다른 뭐 중국제 제품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 명칭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예. 와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이것도 이제 안에 이제 플럭스가 뭐가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서 어떤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주셔야 돼요. 영조 와이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한 명칭 알겠지만 K1 뭐 이렇게 모델 정확하게 주셔야 저희가 정확하게 사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가는 이제 요 규격에 대한 단가죠. 단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량 이제 한 당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특히, 그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가를 킬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킬로그램 이렇게 좀 적어주신 분들이 있는데 킬로그램으로 적으시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이게 사이즈에 대한 부분으로 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걸 평가를 하시는 분이 직접 이런 생산 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루미늄에 대해 가지고 뭐 2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제품의 무게가 얼마예요? 그러게 되면은 뭐 200kg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1.8톤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어디다 쓰실 겁니까? 이렇게 되니까 네, 뭐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좀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도록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한 장수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5천만 원이라는 그 금액 가지고 시제품에 전체적으로 다 투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 내용이 이제 빠져 있긴 한데, 특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M 활동하는 그 비용도 여기서 내부에서 이 안에서 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활용비가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3, 40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들어갈 걸로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빠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특히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적으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가지고 와서 저희 쪽에 한번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게 내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받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R&D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실 때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좀 주셔야 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요령이긴 하지만은 어떨 때는 조금 이게 과도하게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업 지원 사업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그렇게 접수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시면은 안 되시고요. 예,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이 사실상 뭐 그 지금 저희가 공고가 나가게 되면 대충 20일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 바로 아마 작성을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이제 두 달, 세 달 이렇게 충분히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을 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R&D 사업에 비해 가지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그렇게 공고를 해드리는 점에 대해 가지고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프로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그 이 기업 지원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장해 놓고 관리를 하시는 게 이제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까지는 이제 뭐 김 대리님이 하시고 올해부터는 과장님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처음부터 팔로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니면 물론 인수인계를 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파일을 이렇게 모아두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그 장시간 설명 드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